개의 수카드 중에서 두 장을 골라 밑에 있는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계산식에 넣어서 수카드는 2, 3, 4, 5, 6, 7, 8이 있고 계산식은 네모분의 1 곱하기 네모분의 1은 기억분의 1인데 수카드 두 개를 네모에 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네모분의 1이요. 분자의 값의 1인 분수를 뭐라고 하죠? 단위분수입니다. 단위분수의 곱셈입니다. 네. 가장 작은 계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숫자가 클수록 더 작아집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2분의니까 6분의 1이 있어요. 분수를 통분하면 2분의 3과 6분의 1이에요. 분모가 이렇게 클수록 이렇게 작아집니다. 무엇이? 값이 작아집니다. 크기가 작은 분수입니다. 네. 그러므로 가장 작게 되어줌으로 분모에 있는 가장 큰 수 두 개가 와야 됩니다. 그러면 7과 8이므로 7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은 56분의 1이고 기억은 56. 이제 기억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억은 56이고 그러므로 정답은 56입니다. 네. 기억은 밑면이 정사각형인 직육면체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기억 두 개를 이어서 붙인 모양입니다. 이때 기억의 건널비는 406제곱cm고 니은의 건널비는 714제곱cm입니다. 이때 기억의 한 밑변의 넓이는 몇 제곱cm인지 관여 문제입니다.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라고 했죠? 네. 지금 기억의 건널비가 406제곱cm라고 했습니다. 니은인데 두 개를 이어붙였다 했는데 두 개를 이어붙였을 때 변이 모두 안 닿아 있다고 이어붙이지 않고 절단처럼 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406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812입니다. 그리고 812 빼기 714라면 98이므로 겹쳐진 부분에 두 개의 변의 넓이의 합이 98인 것입니다. 변이요? 어떤 변이요? 면이요. 이쪽 사각형, 입체 도형의 이 옆면, 이쪽 정사각형의 옆면과 뒤쪽에 있는 직육면체의 한 옆변에서 정사각형만큼 붙여진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마주보고 있으므로 두 변은 맞닿아 있으므로 두 변은 합격입니다. 두 변은 합격입니다. 정사각형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넓이의 합이 98제곱cm라 했고 두 개는 모두 똑같기 때문에 98 나누기 2를 하면 49고 정사각형 기억의 밑변은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넓이 49제곱cm입니다. 밑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밑면의 길이는 한 면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네, 모서리요? 네. 모서리의 길이는 7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잘 풀었습니다. 앉아보세요. 잠깐만요, 앉아볼게요.
건널비가 1cm인 쌓기나무 4개를 이용을 하여 1층에 3개, 2층에 하나를 이렇게 쌓아 올렸어요. 검정색 부분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입체 모양의 하나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입체 도형을 2개를 건널비가 가장 작게 되도록 붙일 거야. 그래서 새로운 입체 도형을 다시 만들 거야. 그랬을 때 새로 만든 입체 도형과 이 왼쪽에 있던 검은색의 입체 도형의 건널비의 차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잠깐만요. 입체 도형은 뭐 똑같은 입체 도형 2개를 합쳤을 때 건널비가 가장 작게 되네. 맞아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모양이 지금 1층에 3개짜리고 2층에 하나짜리잖아요. 네.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건널비가 가장 적게 되려면 외부에 드러나져 있는 면들이 모두 안쪽에 닿아서 가장 작은 형태, 이래서 정육면체 형태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입체 도형 요 한 개의 건널비를 구해보도록 할 거야. 입체 도형 요 한 면의 넓이는 1cm, 1cm이기 때문에 저기 직육면체가 되나요? 이건 정육면체가 되죠. 그럼 정육면체 두 개니까. 건널비가 가장 적게 한다고 했는데 네.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옆으로 맞다고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뒤에 있는 저 모양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3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3개지만 여긴 한 개, 2개인 거죠.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뒤쪽, 앞쪽, 오른쪽, 왼쪽에 붙인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자. 얘를 이 모양 그대로 이렇게 붙인다고 해보자. 하나일 거고 2개일 거고 2개일 거고 이런 식으로. 그치? 현재 이 모양으로서는 겉으로 드러나져 있는 면의 개수가 18개가 돼요. 18개가 되는데 오른쪽에 있는 부분 중에 3개의 면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죠. 양쪽에 2층, 1층하고 1층하고 이렇게 3개의 면이 겹쳐지죠. 그러면 18개 곱하기 2개를 한 다음에 빼기 3 곱하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러하다면 36-6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면의 수가 30개가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닿는 면의 개수를 최대한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가장 적게 만들어야 되는데 뒤쪽 면 그리고 앞쪽 면에 닿는 면의 수가 앞쪽 면 같은 경우는 한 면만 여기 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나란히 높이 된다고 하면 여기도 한 면만 닿을 수 있을 거고요. 뒤쪽 면은 3개의 면이 또 닿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가 3개가 되겠죠. 줄 수 있는 게.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개수가 지금 30개가 된다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 모양은 1층에 3개, 2층에 하나이기 때문에 얘를 뒤집어서 갖다 끼우면은 큐브 모양으로 이렇게 꼭 맞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이쪽에 왼쪽에 있는 쌓기나무의 위와 앞과 그리고 앞쪽에 있는 쌓기나무의 위와 여기 왼쪽 면 그리고 2층에 있는 쌓기나무의 앞면과 왼쪽 면을 모두 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서로 맞닿게 해서 드러나지 않게 할 수가 있지. 그럼 18개니까 6개. 됐어요? 이거를 이렇게 끼우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그러니까 12개의 면이 서로 맞닿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18개가
넓이가 6cm.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이제 이해됐나요? 그러면은 입체도형 한 개짜리 건널비는 이 모양이 지금 앞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개, 두 개, 세 개지. 근데 그거는 뒤에서 봤을 때도 개수가 똑같이 뒤쪽 방향에서 봤을 때도 한 개, 두 개, 세 개 똑같죠. 앞뒤 합해서 그래서 6개. 위 아래에서 볼 때도 밑에서 올려다 봤을 때도 한 개, 두 개, 세 개. 위에서 내려다 볼 때도 한 개, 두 개, 세 개. 똑같이 세 개씩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볼 때도 한 개, 두 개, 세 개. 왼쪽에서 보게 되었을 경우에도 하나, 둘, 세 개. 마주보는 방향에서 보는 개수가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입체도형 한 개짜리 건널비는 가로 세로 곱하기 1에다가 개수인 6을 3번 더해서 18제곱c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조금 더해요. 이거는 한 면의 넓이이죠. 알겠다. 한 면의 넓이에 앞뒤, 오른쪽, 왼쪽, 위아래의 면의 개수 합한 게 18제곱cm. 됐어요? 근데 입체도형 두 개짜리 건널비는 이렇게 봐야 되죠? 한 모서리 길이가 1cm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cm가 되고요. 여기도 2cm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면의 넓이는 2 곱하기 2가 돼서 4제곱cm가 되는데 정립면체이기 때문에 면의 개수가 6개가 돼서 2 곱하기 2 곱하기 6이 돼가지고 24제곱cm가 돼요. 이 둘의 차이기 때문에 24-18을 하게 되면 6제곱c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검은 색깔로 표시된 것처럼 생긴 입체도형 두 개, 똑같이 생긴 입체도형 두 개를 건널비가 가장 적게 되도록 붙여 새로 입체도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새로 만든 입체도형과 왼쪽 여기 있는 입체도형의 건널비의 차는 몇인지,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몇 제곱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어 붙였을 때 가장 적게 만들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나옵니다. 정육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저기 변이 개수가 18개이므로 18 곱하기 1을 하면 36이고 마땅한 변이 변에 있는 여기 변이 하나, 둘, 세 개이므로 3 곱하기 2를 하면 6이고 그러므로 30 빼기 6을 하면 30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육면체가 더 건널비가 적습니다. 다음 입체도형 한 개 건널비를 구해보겠습니다. 이 입체도형은 옆에서 봐도 3개, 오른쪽에서 봐도 3개, 왼쪽에서도 봐도 3개, 앞에서 봐도 3개, 뒤에서 봐도 3개, 위에서 봐도 3개, 아래에서 봐도 3개이므로 뭐가 3개야? 여기 변이 이거 이 입체도형 그러면 3제곱cm로 가겠습니다. 왜요? 왜 넓이에요? 밑편의 넓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세 개로 이든아, 너가 3제곱cm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괄호 안에는 6이 6제곱cm라는 거야? 그러면
방향에서 봤을 때 나온 숫자가 다 3이었잖아. 네. 3이 의미하는 게 뭐야? 아, 뭘까요? 구티도용 이 사키나무 사키나무 뭐? 4개를 밑에 있는 3개, 위에 있는 한 개로 사키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키나무 3개가 보인다는 거예요. 3개가 무엇을 세 개의 뜻하는 변이요. 거예요? 사키나무 3개의 변이 한 변. 변이요? 변은 성분을 변이요. 의미하죠. 면입니다. 면의 개수. 그러면 6다 오른쪽 왼쪽 위아래 그 다음 앞뒤에서 1 곱하기 1 넓이하고 곱하기 이 3개를 더하면 18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만약에 이든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3제곱센티미터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러면은 괄호 안에 있는 계산값의 단위가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앞에 있는 두 개의 1과 1의 단위가 지금 센티미터란 말이야. 센티미터가 한 번 곱해지고 센티미터가 또 한 번 곱해졌어. 근데 괄호 안에 있는 단위가 제곱센티미터야. 그럼 센티미터가 총 모두 몇 개가 있는 거야? 그러면 센티미터가 응. 모두 12. 아니지, 더하는 건 똑같지? No. 센티미터가 6제곱센티미터 더하기 6제곱센티미터 더하기 6제곱센티미터를 하게 되면 18제곱센티미터가 되죠. 더하기니까. 근데 곱하기가 될 때는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하면은 제곱센티미터가 되죠. 18. 그러면 18의 단위가 뭐가 되겠어?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을 한다면 괄호 안의 단위가 제곱센티미터가 되니까. 그러면 18이 몇 곱하기 몇이 되겠죠?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야. 지금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단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 1의 단위가 센티미터야? 네? 1도 센티미터야? 네? 근데 그걸 두 개를 더하면 제곱센티미터가 되지. 근데 괄호 안에 있는 수의 단위가 제곱센티미터라고 하자. 그러면 이 두 개가 또 곱해지면 뭐가 되는 거지? 2개가. 단위가 4제곱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너의 말은 오류가 있다는 거였어 아까. 3제곱센티미터는 아니라는 소리지. 이해되는 말인지? 그래서 18제곱센티미터죠. 이태도형 2개 건널비는 이 앞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이기 때문에 여기는 2cm, 이쪽도 2cm이므로 2cm 곱하기 2를 해서 4고 직육면체는 변이 6개이기 때문에 변 아니에요. 면이 6개이기 때문에 4 곱하기 6을 하면 24이면 24제곱센티미터고 24 빼기 18을 하면 6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할 때 영어를 잘 얘기해야 돼요. 면과 변은 달라요. 뭔가? 사키나무를 쌓아 옆에 양면과 옆면이 일체감하지 않았습니까? 사키나무 한 층으로 쌓았다. 바닷가 옆면을 한 층으로 쌓고 윗면을 뚫어놨을 때
입체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사키나무 300개가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큰 입체 도형을 만들려면 몇 개의 사키나무가 필요한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가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입체 도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나온 것처럼 가로도 사키나무의 모서리가 5개, 세로도 5개, 높이도 5개의 사키나무일 때는 그러면 입체 도형의 지금 왜요?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무엇이? 높이가 아닌데 그게 부피요? 네. 이건 근데 부피가 아니잖아요? 부피라고 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여기선 부피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5 될까요?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하면 사키나무 125개가 들어갑니다. 그렇지. 정육면체일 때는 125개인데 여기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쪼그려 있다 했으므로 밑면에는 1층이고 위엔 뚫려 있다 했으니까 4 곱하기 뭐가 4야? 안에 뭐의 개수가? 사키나무 모서리의 개수가 4, 안에 잠깐만, 안에 있는 거는 방향이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뭐 높이도 있잖아. 높이가 사키나무 모서리 4개가 들어가고 4개. 그리고 정육면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옆면이 2개가 옆면이 각각 1층이기 때문에 2층으로 5 빼기 2라면 3이므로 가로와 세로는 모두 3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4를 5 곱하기 5 곱하기 5를 한 거에 3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한 걸 빼주면 89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5개가 가로 세로 높이가 5개일 때는 89개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가로 세로 높이가 6개의 사키나무로 되어 있을 때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을 해서 6을 한 거에 위에와 똑같은 조건으로 4 곱하기 4 곱하기 5를 한 걸 빼주면 136개고 7개의 사키나무일 때는 7 곱하기 7 곱하기 7 빼기 5 곱하기 5 곱하기 가로 7 곱하기 7 곱하기 7 빼기 가로 5 곱하기 5 곱하기 6은 193개가 들어가고 8개의 사키나무가 될 때는 8 곱하기 8 곱하기 8 가로 8 곱하기 8 곱하기 8 빼기 가로 6 곱하기 6 곱하기 7을 하면 260이 나옵니다. 이때 300의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큰 수는 262이므로 260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가로에 5개 놓여져 있을 때와 그리고 6개, 7개, 8개가 놓여져 있을 때 각각의 차이는 지금 얼마씩이야? 47, 57, 67이 있답니다. 그럼 규칙상을 찾을 수 있겠네? 네, 그 다음에는 77이 되므로 300이 넘어갑니다. 그렇군요. 좋아요. 알았어요. 자, 이걸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네. 육면체가 있어요. 이때 기역 면의 넓이가 11제곱cm고 니은 면의 넓이가 18제곱cm예요. 그리고 디귿 면의 넓이는
내리면체 부피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네. 됐나요? 가로의 길이는 A로 할 거고 세로의 길이는 B로 할 거고 높이는 C로 할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를 문자로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하다면 기역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므로 A 곱하기 B가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의 값은 12가 돼요. 니은의 넓이는 A 곱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AC의 곱은 18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의 넓이는 B 곱하기 C가 되겠죠? 그래서 B 곱하기 C는 24가 나와요. 오케이? 그러하다면 기역, 니은, 디귿을 곱할 거야. 그러면 AB 곱하기 AC 곱하기 BC가 되겠지? ABC의 곱을 구하기 위해서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넓이를 곱할 거예요. 근데 기역, 니은, 디귿은 A 곱하기 B, A 곱하기 C, B 곱하기 C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 시계값을 가지고 곱하기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B 곱하기 C가 돼요. 됐어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12와 18과 24의 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순차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돼요. 각각 A 2개, B 2개, C 2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두 개의 곱셈으로 지금 만든 거야. 두 수의 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 12와 18과 24를 작은 수의 곱셈으로 바꿔가지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12는 4 곱하기 3이기 때문에 4는 다시 2 곱하기 2가 되지.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 18은 2하고 9의 곱이야. 그래서 2 곱하기 9는 다시 3이 2개의 곱이지. 3 곱하기 3이 되죠. 그리고 24는 8 곱하기 3이기 때문에 8은 2가 또 3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같은 수의 곱으로 천천히 작은 수부터 나열하게 되면 여기에는 2가 모두 6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은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똑같은 두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를 똑같이 나눠 갖도록 곱셈을 만들 거야, 다시. 이거 3개랑 요거 2개가 합쳐지도록. 그리고 요거 3개랑 요거 2개랑. 이렇게 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이 3개 곱하기 3 2개, 이 3개 곱하기 3 2개 되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은 75 곱하기 72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A 곱하기 B 곱하기 C의 값은 71제곱c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A, B, C는 가로와 세로와 높이이기 때문에 부피가 됩니다. 이해됐나요? 기다리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나열하지 않고 중앙연산을 배웠죠. 하고 있죠, 지금. 12는 4 곱하기 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4는 2가 2번 곱해진 거이기 때문에 2의 제곱이 되죠. 나왔죠? 4 곱하기 3이 되겠죠? 18은 2 곱하기 9가 돼요. 이번 2 결국에는 곱하기 3 3의 제곱이
뭐야? 윗변은 기억, 옆변은 디귿, 앞변은 넌 아니야. 면, 면이야. 윗면은 기억, 옆면은 디귿, 앞면은 니은이 입체도형이 있습니다. 기억은 12제곱센티미터고 니은은 18제곱센티미터고 디귿은 24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때 부피는 몇인지 관한 문제입니다. 기억은 가로 세로 높이를 A, B, C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A 곱하기 B이고 12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리고 니은은 A 곱하기 C고 18이고 디귿은 B 곱하기 C고 24입니다. 그러면 B, A, B, C의 곱수를 알기 위해 기억, 니은, 디귿을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A 곱하기 B고 니은 A 곱하기 C, 디귿은 B 곱하기 C이므로 나타내면 A 곱하기 B 곱하기 A 곱하기 C 곱하기 B 곱하기 C입니다. 그러면 12 곱하기 그것은 12 곱하기 18 곱하기 24인 것입니다. 정리해서 나타내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입니다. 그 이유는 A 조개, B 조개, C 조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2 곱하기 12 곱하기 18 곱하기 24인데 12와 18과 24를 작은 수로 약분을 하면 약분 아니야. 작은 수로 곱셈식을 만들면. 소인수분해를 맞아, 소인수분해지. 소인수분해를 하면 네.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다. 그러면 작은 수부터 차례를 나열하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2가 몇 번, 3이 몇 번? 2가 6번 곱하고 3을 4번 곱한 것입니다. 그러면 2 3개, 3 2개로 나타내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2개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2 3개, 3 2개, 6 3개, 3 2개이므로 계산하면 72 곱하기 70입니다. 네.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면 72이고 A, B, C는 가로 세로 높이기 때문에 그 세 수의 곱이 부피가 되는 것이므로 72제곱센티미터입니다. 그렇죠. 미도 설명해 볼까요? 기억은 A 곱하기 B이고 12이고 12는 4 곱하기 3이고 2의 제곱입니다. 뭐가 2의 제곱이죠? 4는 2의 제곱입니다. 그러므로 2제곱 곱하기 3이고 18은 2 곱하기 9이므로 2 곱하기 9는 3의 세제곱입니다. 3의 제곱. 3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24는 2의 세제곱이고 24는 2의 세제곱이 아니죠. 잠깐만요. 24는 8 곱하기 3이고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2의 세제곱 곱하기 3입니다. 네.
곱하면 곱하여야죠. 곱하면 네. 2의 이거 6제곱이라고 6제곱. 해야 되겠죠? 2의 6제곱 곱하기 3 곱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3을 하면 3의 4제곱입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2의 6제곱 곱하기 3의 4제곱은 두 개로 나누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 두 개로 나눈 두 개 있습니다. 그러므로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72입니다. 네. 저렇게 거듭제곱꼴로 나타내는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지? 수를 어떻게 한 거야? 작은 수의 곱으로 표현하는 걸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 소인수분해라고 얘기했지. 소인수가 뭘까? 소인수분해. 맞다. 그거 찾아봤는데. 2와 3 밑에 지금 2의 세제곱, 3의 제곱 막 이렇게 써 있잖아. 소인수, 가장 작은 수. 아니야. 나중에 해야 하는 일이긴 할 텐데 소수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더 이상 나눠지지 않은 약수가 1과 나 자신만 갖고 있는 수를 소수라고 이야기를 해. 알아요. 맞지? 처음이다. 맞아. 근데 2의 세제곱 밑에 크게 써져 있는 숫자를 지칭하는 말이 있어. 쟤는 밑이라고 하고 작게 써있는 숫자는 뭐라고 얘기할까? 잠깐만 이거 아까 연서에서 나오는데 저거 역시 찾아와야 돼. 지수라고 이야기를 해. 그걸 지수라고 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